질투와 시기의 바다괴물 레비아탄. 12세기 북유럽에 있는 어촌마을 랑베르크. 어촌마을인 랑베르크의 주민들은 발트해의 풍부한 어장으로 인해 부족함 없이 여유롭고 부유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랑베르크는 마을 중에서도 규모가 커 인구 또한 약 500명이나 되었죠. 하지만 이러한 랑베르크의 번영은 점차 주민들 사이에 탐욕과 이기심을 함께 낳게 되었습니다. 부에 대한 끝없는 욕망에 이끌린 랑베르크 마을 사람들은 물고기가 넘치는 축복의 바다에서 과도한 어업 활동을 행하였습니다. 과거 랑베르크의 조상들이 만든 관행도 무시하였죠. 그리곤 성어가 될 수 있는 어린 물고기까지 싹 다 잡아들여 팔아치웠습니다. 이러한 남획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물고기 개체수를 고갈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깨트리는 행위였습니다. 결국 건강한 자원의 확보가 불가능하게 만드는 어업 활동이었죠. 이후 랑베르크 마을 사람들은 본격적으로 돈을 쓸어담기 시작하였습니다. 해안가에서 멀리 떨어진 주변 마을과 일시적으로 생선 거래를 멈추었죠. 과거부터 랑베르크와 거래를 하며 주식으로 자리 잡은 생선을 구매하기 위해 다른 마을 사람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값에 구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외부인은 랑베르크의 시장 출입이 불가능하게 하였죠. 만약 외부 상인들이 랑베르크 시장에서 생선을 구매하고 싶으면 촌장에게 뇌물을 바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결국 뇌물과 뒷거래를 성행하게 만들었으며 촌장과 어부들은 점점 탐욕의 맛에 길들여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병처럼 번져가는 탐욕은 랑베르크 마을 사람들의 사이도 갈라놓았습니다. 일부 어부들은 특정 물고기를 시장에 내놓지 않고 비축해두었으며 상인들과 어부들은 담합하여 시세를 조작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비싸게 팔았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계속되자 랑베르크 마을에 한때 존재했던 공동체 의식은 파괴되었죠. 그 결과 이웃을 돕는 것을 바보 같은 짓이라 치부되었고 자신들의 부와 편안함을 우선시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점차 부와 권력이 촌장과 특정 어부들에게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랑베르크의 평범한 마을 사람들의 토지는 그들에게 귀속되었고 사회적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이렇게 권력을 키워간 어부들은 부자가 되었고 가난한 사람들을 이용하여 그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힘든 일을 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결국 랑베르크의 촌장마저 부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부패에 굴복했습니다. 각 마을에 세금을 걷어 바치던 지방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었으며 촌장은 자신의 개인적인 사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마을의 중대사를 결정하였습니다. 촌장의 이러한 만행은 점차 대범해졌습니다. 랑베르크에서 잡히는 모든 물고기를 자신과 특정 어부가 모두 관리하도록 하였죠. 허나 과거부터 랑베르크가 이렇게 탐욕에 물든 마을은 아니었습니다. 세대가 지날수록 점차 쌓여가는 부와 이를 통제하지 못한 젊은 마을 사람들에게 탐욕과 이기심은 어느새 랑베르크의 그림자를 들이우며 다가왔죠. 시간이 갈수록 랑베르크는 속부터 썩어가며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과도한 어업으로 인해 물고기가 잡히지 않게 되었고 그동안 비축해두었던 재산들은 향락과 각종 사치품들을 구매하는 데에 모두 쓰였죠. 1142년 어촌마을 랑베르크 하칸 촌장의 집 앞. 횃불을 든 성남 마을 사람들은 랑베르크의 촌장 하칸의 집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랑베르크의 시장 경제를 관리하던 하칸 촌장이 며칠째 물고기에 대한 값을 내놓지 않아 항의를 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랑베르크에서 잡힌 모든 생선들은 하칸 촌장이 관리하며 시장을 통제하였죠. 하칸 촌장은 시세를 통제하기 위해 이러한 방식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지만 사실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막대한 부를 가진 일부 어부들과 촌장이 자신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마련한 끔찍한 방법이었죠. 하칸 촌장의 집 앞엔 자신의 사비로 고용한 도적단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촌장은 쌓아둔 식량을 풀어라. 하칸 이러다 다 굶어 죽게 생겼어. 빨리 돈 좀 주게라. 그냥 밀어버립시다. 이렇게 기다리다가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사실 몇 달 전부터 랑베르크는 점차 어획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어린 물고기까지 모두 잡아 팔았던 그들의 무자비한 남획으로 인한 결과였죠. 허나 부유한 삶에 익숙해진 랑베르크의 마을 사람들은 이 문제를 알면서도 흥청망청 돈을 쓰며 살았습니다. 결국 랑베르크를 휘감고 있는 축복의 바다에선 이제 더 이상 물고기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제서야 심각성을 느낀 마을 사람들의 분노는 어느새 촌장을 향해 있었죠. 어느새 수백 명으로 불어난 랑베르크의 마을 사람들은 하칸 촌장의 집을 보호하는 도적단을 파도처럼 밀어버렸습니다. 굳게 닫힌 촌장의 집을 도끼로 내려쳐 부숴버리고 문을 엽니다. 하지만 촌장은 이미 집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분노가 자신을 향할 것을 알고 그동안 쌓아둔 각종 금은보화를 챙겨 도망간 것이죠. 이후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어 굶주림에 시달리던 랑베르크의 마을 사람들은 주변 마을에게도 외면당해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는 외톨이 신세가 되었습니다. 찬란하게 빛나며 부유했던 랑베르크의 거리는 이내 초라하게 변하였습니다.
그동안 쌓아놨던 귀중품이나 사치품들을 팔며 근근히 생활을 이어나갔죠. 밤마다 10명 정도의 젊은 랑베르크 청년들은 선술집에 모여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까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허나 뾰족한 방법이 없어 매번 서로 싸우다가 회의가 끝났죠. 그런데 어느 날 밤 선술집에 모여 여느 때와 같이 언성을 높이며 싸우는 랑베르크 청년들 사이로 누군가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그 남성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오늘 아침 고기잡이를 나갔던 젊은 청년 에드빈이었죠. 그리곤 사색이 된 표정으로 선술집에 모인 청년들에게 자신이 보았던 무언가에 대해 설명합니다. 고기 한 마리 없는 초라한 어망을 들어올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배가 뒤집힐 듯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주변을 확인해 보았는데 배 주변에 갑자기 엄청난 물보라가 일고 있었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그 물보라를 자세히 보니 그건 금빛 비늘을 가진 거대한 물고기였죠. 제 어선과 비교하여 그 크기가 비슷하였고 그 괴물의 비늘은 바닷속에서도 태양처럼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죠. 말도 안 되지만 만약 그 비늘이 온통 금이라면 우린 다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고기잡이 따위가 뭡니까? 영주처럼 성을 만들 수도 있어요. 이후 랑베르크의 젊은 청년들은 에드빈의 허무맹랑한 말을 듣고서 그의 뒤통수를 때리며 욕을 하였습니다. 평소라면 웃어넘길 이야기였지만 지금의 랑베르크는 이런 헛소리를 들어줄 여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10살 때부터 고기잡이를 나갔는데 그런 괴생물은 보지도 못했다. 다시 한번 그런 헛소리를 짓거리면 다음엔 뒤통수가 아닐 거야, 에드빈.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랑베르크에 정말 답이 없어지자 에드빈의 말을 믿지 않던 마을 사람들은 점점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였죠. 사치와 향락에 물들어 탐욕을 맛보았던 사람들은 지금의 랑베르크의 생활을 도저히 견딜 수 없었습니다. 며칠 전에는 젊은 청년 한두 명이 에드빈의 집에 대뜸 찾아와서 금빛 비늘을 가진 괴물이 진짜인지 물어보곤 떠났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수십 명의 마을 사람들이 에드빈의 집에 몰려와 괴물의 목격 위치를 빨리 말하라고 화를 내었죠. 결국 탐욕이라는 끝없는 갈증은 랑베르크 마을 사람들에게 무모한 용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바다괴물 사냥은 100명 정도의 랑베르크 청년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때 선장으로 뽑힌 잉게마르라는 젊은 청년은 남들보다 덩치도 크고 힘도 셌으며 누구보다 탐욕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잉게마르의 지휘 아래 랑베르크의 청년들은 에드빈이 말한 빛나는 비늘 괴물을 사냥하러 떠납니다. 수백 개의 작살과 그물 그리고 탐욕으로 무장한 랑베르크의 청년들. 이들은 자신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하지 않은 채 이 장엄하고 신비한 바다괴물에게 다가가고 있었죠. 도대체 괴물은 어디 있는 거냐, 에드빈? 괴물은커녕 물고기도 안 보이는데 만약 내 말이 허풍이라면 큰 실수한 거야, 에드빈. 에드빈이 수없이 추궁을 당하는 사이 잠잠했던 바다에 갑자기 폭풍우가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에드빈이 말한 거대한 물보라가 일기 시작하였죠. 이때 랑베르크의 청년들은 모두 작사를 꺼내들어 괴물을 사냥할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내 잠잠해진 물보라 사이로 거대한 괴물의 머리가 떠오릅니다. 그리곤 우레와 같은 포효와 함께 태양처럼 빛나는 거대한 바다괴물은 선박들을 쳐다보고 있었죠. 랑베르크의 청년들은 막상 거대한 바다괴물을 직접 목격하곤 정신을 놓고 있었죠. 그때 잉게마르는 말합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다. 어차피 저 녀석도 바보 같은 물고기일 뿐이다. 저 황금 같은 비늘 하나면 각자 평생 먹고 살 수 있다. 저건 괴물이 아니라 랑베르크의 축복이다. 잉게마르의 외침과 함께 랑베르크의 청년들은 작사를 던집니다. 허나 압도적인 그 괴물의 모습에 배를 돌려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금처럼 빛나는 그 괴물이 움직일 때마다 거대한 파도가 일어나 배들을 서로 부딪히게 했습니다. 랑베르크 청년들의 작살 따위는 상처 하나 주지 못하고 바닷속에 빠질 뿐이었죠. 괴물이 거대한 꼬리를 휘두를 때마다 배가 박살나였고 수십 명의 청년들은 바다에 빠져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다괴물은 잉게마르의 예상과 다르게 마치 사람처럼 생각하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참상을 직접 목격한 잉게마르의 탐욕은 이내 두려움으로 변했습니다. 정신을 차린 잉게마르는 배를 돌려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허나 거대한 바다괴물은 다른 배들을 무시하고 잉게마르에게 돌진합니다. 순식간에 잉게마르가 타고 있던 배를 덮치며 그를 집어삼킵니다. 이 순간에도 몇 척의 배들은 괴물의 비늘이라도 얻으려 계속해서 작사를 던지고 있었죠. 이후 10척의 작은 상선들과 70명의 랑베르크 청년들은 차가운 바닷속으로 영원히 가라앉습니다. 결국 괴물 사냥을 떠난 후 돌아온 랑베르크 청년들은 고작 20명 정도였습니다. 그나마 마을에 남아있던 배들도 이번 사냥의 대부분 파괴되었죠. 이후 랑베르크의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오만함을 사죄하며 마을의 재건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모든 것이 파괴된 후였죠.
랑베르크의 촌장악하는 마을의 재산을 가지고 도망갔으며 괴물 사냥으로 인해 핵심 노동력인 청년들이 대부분 죽었죠. 마을엔 병에 들고 다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또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동안의 악행들이 왕국에게 알려져 세금을 내지 않고 빼돌린 죄를 물고 대부분 감옥 신세를 면치 못하였고 핵심 주동자들은 색출되어 참수형에 처했다고 합니다. 어부들이 감히 값을 매기고 상인들이 골라 살 수 있느냐? 너는 그 괴물의 살가죽에 창과 작사를 꽂을 수 있느냐? 모든 권력가가 그 앞에서 쫄쫄매니 모든 거만한 것들의 왕이 여기에 있다. 오늘의 괴물 도감, 질투와 시기의 바다괴물 레비아탄이었습니다.